예, 이번 주는 제목이 좀 자극적이죠. 하지만 아주 단적인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예입니다. 영혼은 지구상의 여러 곳에 번갈아 출생한다. 예, 많이 얘기된 거죠. 지구상에 물론 어느 한 민족을 교과 과정을 마치려고 좀 반복하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예, 그렇지만은 크게 봐서는 지구상의 여러 곳에 번갈아 출생합니다. 그러니 평생 외국 여행을 충분히 해보지 못했다고 너무 안타까워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제 자기 사고 방식을 이렇게 가진다면은 지금의 현생만을 보는 그런 좁은 소견이라면 몰라도 보면 우리나라 KBS FM 같은데 들어보면은 클래식 음악을 이제 틀어준다면서 걸핏하면 이제 뭐 어쩌 유럽이 어느 관광지 무슨 뭐 어디 홍보를 정부 비용으로 굉장히 많이 해주죠. 예, 그 유럽의 관광지 같은 거. 그래서 어, 물론 우리나라 이제 어떤 주류적인 어떤 흐름이 이렇게 미국과 유럽으로 사람들이 관심을 쏠리게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래야 이제 나라 유지에도 유리하니까 일본과 중국하고 이제 국민이 많이 교류하면은 국민 다루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도 있고 하여튼 어 여튼간에 이제 우리는 여행을 가면서 이제 국내 여행도 하고 주변에 이제 일본이나 중국 여행도 가지만은 보통 사람들 앞에서 크게 난 여행 갔다 하고 이제 자랑하고 자기가 상류층임을 자랑하려면 이제 유럽 여행 정도는 돼야죠. 이제 왕복 항공비도 상당히 되고 그런 곳에. 그래서 여행을 많이 다닌 것을 이제 자랑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이제 일반 사람들 이제 큰 성취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기준이 그렇게 많지 않은 물론 그런 경우도 이제 사회적인 어떤 눈에 보이는 성취가 아니라도 자기의 영적인 어떤 수련의 성취 이건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이게 눈에 보이지가 않으니까 사람들은 이제 보통 중하 정도의 영성성 수준 그런 이제 사고 방식에서는 어떤 사람이 성공했느냐 나이 먹어서 그러면 이제 나이 먹어서 무슨 뭐를 끌고 다니는 어떤 순수레를 끌고 다니느냐 폐지 순수레를 끌고 다니느냐 그 여행 가방 순수레를 끌고 다니느냐 그걸로 이제 차별화를 하고 그러죠. 그래서 하여튼 여행 다니고 그런 걸 갖다가 최고의 그 성취 뭐 그렇게 이제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여행을 많이 다니는 사람을 이제 부러워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렇게 이제 영혼은 지구상에 번갈아 뜬갈아 출생하니까 영적 기준으로 보면은 자기는 세계의 어떤 그런 곳 다 가본 사람도 많으니까 그걸 너무 안타까워하지는 필요가 없다 이거죠. 자기의 인생, 자기 크게 본 자기의 영적인 그 자기 존재는 세계의 곳곳을 다 경험했으니까 그런 걸 너무 예, 안타까워할 필요는 현생에 있어서 무슨 어디 유럽 어디 겪어보지 않았다, 땅을 밟아보지 못했다 이런 걸로 안타까워할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전생에도 세계의 여러 곳을 다녀봤고 후생에도 다녀올 것이다. 걱정 말라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본론이 나옵니다. 전생에 유대인을 증오하여 학살에 앞장섰던 나치군 병사가 유대인으로 환상했다. 이런 이제 얘기를 여기서 딱 나옵니다. 이제 드디어 본론입니다. 네. 전생에 유대인을 증오하여 학살에 앞장섰던 나치군 병사가 이제 무슨 물론 그 당시의 어떤 분위기도 있겠습니다만은 개개인적으로도 좀 그런 심리가 강한 이제 사람들이 있죠. 왜냐하면 독일 이 나라의가 이제 독일 전통 민족 자기 민족이 썩 잘 되지 않는 건 유대인들이 기생해서 파고들어서 이게 그런 거다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이제 유대인들 이제 증오를 하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근데 마침 제도상으로도 그렇게 히틀러가 집권해서 학살을 하니까 나치군 병사가 아주 적극적으로 그걸 따르죠. 근데 그건 상당히 이제 스스로도 증오하는. 그런데 유대인으로 환생했다. 근데 유대인은 상당히 영적 수준으로 높은 사람들이 환생하는 곳이니까
이 사람도 물론 증오를 한다고 이제 뭐 부자를 증오한다고 부자를 태어난 건 아니죠. 근데 그 어느 정도 그 정도의 업이 있기 때문에 과거의 업도 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영적 수련이 있기 때문에 또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도 볼 수 있죠. 하여튼 그런 과거의 이번 생 과거의 군인으로서의 태어난 그 생의 과거의 업도 물론 포함이 됐겠지만은 여하튼 지금은 그 생 다음에는 자기가 그 군대 군인으로서 있을 때 증오했던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전생의 그는 유대인의 문화를 혐오하고 이해하기를 거부해 왔으니 그 입장을 새로이 이해하고자 환생해서 유대인을 택한 것이었다. 실제 이 사례가 타당성을 가지고 있으니 살펴보지 않은 많은 유대인들이 전생이 나치 병사 등이었을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지금 살고 있는 2차 대전 이후 한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살고 있는 유대인 상당수가 이런 유대인이 독일을 계속 사과를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렇죠. 자기 전생에 유대인들을 여기 상당수가 이제 나치군들의 전생을 가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쪽에다 사과를 요구해요. 자기 전생에 자기가 바로 그걸 저질렀으면서 이런 건 좀 무리가 있죠. 그래서 다만 유대인으로서의 업이 정리되지 않아서 다시 유대인으로 태어난 이들도 있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는 또 전생도 유대인 핍박도 받았다가 또 태어난 아직 유대인으로서의 정리가 되지 않아서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들은 또 물론 사과를 요구할 자격이 있죠. 하여튼 이런저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독일에 대한 과거사 반성 촉구는 계속된다고 하겠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특기할 것이 바로 그거죠. 이제 전생이 이쪽에 있다가 일로 태어난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다 자꾸 이 집단이 이렇게 사과를 요구하는 거 이런 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 시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은 게 70년이 지났거든요. 70년 한 웬만한 사람이 한 생애죠. 그러니까 그거 지났으니까 그때 살았던 사람은 지금 다 살아있지 않은데 결국은 그때 이제 한국도 뭐 비슷하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 일본군 출신으로서 그 한국인에 대해서 어떤 뭐 여러 가지 뭐 탄압도 하고 핍박도 했던 그런 사람의 전생을 가진 사람이 한국에 태어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근데 이미 70년이 지났으니까 민족별 이제 구분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고 그럴 수가 있으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살아있지 않고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은 지구상의 모든 이가 증오하는 죄악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런데 영적 관점으로는 그들의 의도는 이제 히틀러 이쪽이 유대인을 학살한 것 비슷한 거는 이제 일본 뭐 남경대 학살 그런 것도 있고 청나라 만주족의 또 이제 그것도 남경 부근인데 그때 학살 그런 게 있었고 인류사에는 여러 그런 게 있죠. 근데 이게 이제 가장 근대이고 가장 큰 사건이니까 이제 가장 큰 죄악으로 여겨지고 있죠. 근데 이걸 갖다가 전쟁은 이제 물론 피해이지만은 지구상의 역사는 물론 비극일 뿐이지만 영적 관점으로는 그들의 의도는 이쪽 일본이 아니라 히틀러 독일하고 유대인이 있을 때 그러니까 이제까지 하늘의 계시를 가장 집중해 받는 유대민족 그건 인정이 될 수가 있죠. 유대교로 인해서 그러니까 많지 않은 주위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이게 유물론적으로는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은 민족이다 그런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어느 정도 단련된 사람들 좀 상위의 영들이 주로 이쪽 민족으로 태어나죠. 그래서 그 완전히 신앙적인 그런 사고 방식을 갖고 어떤 이제 저급한 이제 물질적인 그런
관념에 매이지가 않죠. 신앙적인 그런 관점, 그런 쪽이 강하고. 그런데 이제 물론 또 아주 높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집단적인 큰 집단이기 때문에 아주 그냥 높아서 그냥 정말 모든 일을 위해서 봉사해야겠다 무슨 좀 그런 건 아니고 한 중위 상위일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 민족의 어떤 그 전통적인 그 정신문화 그걸 많이 계승시키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직업 환전상이라든지 뭐 상업을 하든지 어쨌든 해서 세력을 강화시키죠. 그런데 그 능력들이 보통 웬만한 사람보다는 뛰어나죠. 그러니까 성취 단계의 영혼, 그 이상의 사람들이 많이 유대인으로 태어난다고 보겠습니다. 근데 유전자의 면에서는 타민족보다 그다지 특별하지 않으니, 그러니까 유전자에서 유대인은 평범하죠. 그러니까 중동의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고, 앞으로 유전자적으로 가장 우수한 게르만 민족이 영육 양면으로 우수한 조건을 갖추어 인류를 효과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르만 민족 유전자적으로 우수하다. 자기들이 얘기를 하지만 다른 민족들도 이렇게 뭐 너무 그렇게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런 어떤 어느 정도 인정하니까 그리고 자기네들은 특히 그걸 아주 강조하죠. 유전적으로 우수한 그러니까 게르만 민족이 영육 양면으로 우수한 조건을 갖추어 인류를 효과적으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는 유대인을 절멸시켜 그들로 태어난 고수준 영혼 상당수를 게르만 민족으로 태어나게 하려는 시도였다. 이렇게 여기서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이걸 절멸시킨다는 게 그러니까 유물론적으로 보면은 이제 요거 민족을 없애버린단 말이에요. 그냥 아예 그냥 다 죽여서 없애요. 그야말로 다 죽여서 없으면 그러면 이 영혼들은 그럼 어떻게 되냐? 그 당연히 존재하죠. 가장 또 높은 수연을 가진 사람들. 그런데 이 영혼들이 그럼 어디서 태어나냐? 그것은 자기들과 유대인들이 사라져버렸으면은 가장 인연이 가까운 쪽으로 태어나죠. 가장 인연이 가까운 쪽이 어디입니까? 이쪽 자기네들 학살한 이쪽이죠. 게르만족. 그렇게 게르만족으로 이 사람들의 영혼들이 일로 태어나게 되는 거죠. 실제로 그러니까 아까 여기 이쪽에 전생을 가진 사람이 일로 태어났대지만 이쪽에 전생을 가진 사람이 일로 정말 많이 태어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최근에 발표한 이 책에서도 이제 그 수양대군이라든지 이제 그런 사람이 이 자기 적수가 될 사람들을 그 김종서라든지 그런 상대 정적을 다 죽였죠. 그리고 이제 그 본인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집안의 모든 아이들 후손까지 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유교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이제 후손이 되어야만 계속 뭐 존재하는 것처럼 얘기가 되니까 그런 건데 불교라든지 다른 더 영적으로 더 높은 차원에서 보면은 그렇게 다 죽인다고 원한 그 자기가 뭐 없어집니까? 다시 태어나죠. 그 학살된 그 상대방 정적 집안들은. 그러니까 수양대군이 죽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후손은 어디로 태어납니까? 수양대군의 그 가족 친척 가까운 친척으로 다시 태어나죠.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있으니까 이 복수 이런 삼족을 멸하는 거 이런 게 얼마나 허망한 거 그런 걸 이제 근대 사회에서는 어느 정도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일이 별로 없죠. 근데 예전에는 이제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게 좀 제가 유교를 그렇게 뭐 반대하거나 싫어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왜냐하면 유교는 우리 동양권의 사회과학으로서 수준 높은 사회과학으로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은 그런 이제 삼족을 멸하고 부족을 멸하고 그런 거의 어떤 그 원인은 그러니까 유교의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게 효과가 있을 줄로 알고 그랬던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불교나 더 깊은 종교적인 성찰을 가진 사회라면은 그런 삼족멸하고 구족멸해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거. 자기 원한 사라지는 거 아니고 오히려 삼족 구족멸하면 자기네 집안 후환이 곧바로 들어오죠. 그 원수가 자기네 집안으로 태어나니까. 그러니까
소용이 없는 거죠. 그 여기는 또 그러니까 이 삼독을 멸할 정도로 많이 죽였다. 그럼 이 고수준 영혼이 이쪽으로 태어난다. 이거는 이 게르만족한테 좋은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아까 그런 의도로 이제 유대인을 절멸시켰다. 유대인을 절멸시켜서 이 고수준 영혼이 게르만족으로 오게 태어나게 하는 거. 이거가 이런 것까지 뭐 히틀러라든지 그런 쪽에서 의도하고는 한 건 아니죠. 이건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한 건 이제 상위 영적인 신의 어떤 계획이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렇게, 그런데 그것이 이제 이렇게 태어난다고 해서 여기가 그렇게 융성하냐?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쪽이 멸해진다고 해서 이쪽이 영향력이 없냐? 그렇지가 않죠. 지금 오히려 독일은 유대인 그 발목에 잡혀가지고 핵무기도 못 만들고 이제 방위 면에서는 여전히 뭐 크게 세상이 뒤집어지지 않는 한 영국, 프랑스보다는 아무리 자기네가 이제 나라가 크고 부국이라도 뭔가 좀 한 수 접어주는 그런 나라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한 수 접고, 그러니까 독일은 그러고 이제 유대인들이 게르만족이 그렇게 많이 태어난다 하더라도 오히려 이쪽에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독일의 자부심을 갖기보다는 독일이란 나라는 죄를 많이 졌다. 사과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오히려 더 하고 또 오히려 좀 이제 자기 민족의 어떤 강화 그런 것보다는 좀 더 강하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이제 세계적으로 좀 자기들이 더 몸을 낮춰야 된다.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죠. 지성의 관점에서는 실패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패한 것, 뭐 성공이든 실패든 간에 어쨌든 자체들이 다 망했으니까 그 자체가 성공해야 좋은 것도 아니고 히틀러의 의도는 그냥 그 유물론적으로 유대인 자체를 없애는 거니까 그 실패한 거라는 말로 보인다. 이 말은 조금 그렇고 이제 지상의 관점으로는 이거 자체가 하여튼 아주 비극적인 이제 그 어떤 그 학살 그런 걸로만 보이지만 박해와 학살 과정에서 독일인을 증오했던 많은 유대인이 독일 민족의 입장을 경험해보고자 독일인으로 환생할 것이며 그쪽에서 이동할 것이며 당시의 상황으로는 물론이고 현재에도 이어지는 과거사 교육으로도 유대인으로 태어난 많은 영혼들이 독일에 특별한 관심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으로 태어난 많은 영혼이 독일에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된다. 왜냐하면 전생이 독일인이었으니까. 후세의 독일인으로 환생하여 이거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태어난 많은 영혼들이 독일에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됐다는 얘기는 이 이때의 영혼들은 이제 학살 당시 2차 대전 당시의 태어난 사람들이 얘기한 거죠. 독일이 당연히 엄청난 탄압을 하고 그 죄악을 저질렀으니까 특별한 관심이란 건 좋은 거 나쁜 거 다 포함한 거죠.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되어 후세의 독일인으로 환생하여 당연히 후세에 이제 독일인으로 환생하여 지금은 이제 아까 얘기했죠. 유대인의 전생을 가진 사람들이 독일인으로 많이 환생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독일인의 어떤 그 민족주의보다는 좀 더 이제 자기들의 죄과와 되새기고 좀 더 이제 자기는 이제 오히려 낮춰서 몸을 낮추는 그런 걸 더 강조하죠. 그러니까 독일 게르만의 어떤 강성 이른바 뭐 꼭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런 거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독일을 이끌어가겠죠. 그런 영혼들이 우수한 유전자의 고수준 영혼이 결합한 인격으로 인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뭐 그런 사람들이 우수한 유전자의 고수준 영혼이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인류 평화와 여러 가지 그 사상 개발 새로운 그러니까 그 평화 시대를 위한 그런 거에 이제 독일인들이 많이 그러니까 독일인들이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보다 더 인류의 평화와 그런 이제 그런 것을 더 많이 생각하고
이렇게 그런 역할을 좀 많이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책을 이제 이번에는 좀 아주 깨끗하게 좀 새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깔끔하게 이제 나머지 단원들을 하겠습니다.